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순간 너무나, 제 생각을 좀 정리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요. 지금 밖에 아이들이 좀 자고 있어서 최대한 목소리가 좀 다운될 것 같아요.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음, 제가 전 영상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 한 초반부 읽고 제가 영상을 남겼어요. 근데 그 뒤를 읽으면서, 음,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제가 겪어왔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 책을 제 거로 만들기 위해서 또 저도 경험을 해봐야 되는 등등 이제 경험을 해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 되게 알 것만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막상 그 상황 되면 사라지고 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뭐 신경 끄기 기술처럼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역효과 법칙이라고 불리는 그 철학자 앨런 와츠가 말한 게 있어요. 그 역효과 법칙. 그러니까 긍정적인 경험을 원하면 원할수록 부정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일수록 긍정적인 것이다. 이게 그 역효과 법칙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행복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반대를 살고 있다라는 그 현실의 괴리감이라고 할까요? 저는 어릴 때 이런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불행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불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감사한 것들이 더 커진다라는 걸 어릴 적에 선생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 물어보라고 했을 때 불행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고 쓴 게 아니라 그냥 살아오면서 기대했을 때 그 실망감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기대라는 것조차를 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저는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즉시 바로 그 시험거리 마냥 안 되는 경험 속에서 되게 힘들어하고 작심삼일인 거에 대해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있는데 역효과 법칙이 딱 제가 느꼈던 그런 경험이다. 근데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혼돈이 됐다고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긍정학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된다. 나는 그럴 것이다. 그렇다. 이런 행동과 이런 말과 우리 무의식에 넣는 거랑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뭐죠? 시크릿이라는 책의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저는 일부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의 힘도 믿는 사람이고. 근데 제가 그동안에 뭐 박세님 원장님 통해서 그 무의식을 배워서 그 무의식의 어, 긍정 암시,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집중할 거에만 집중하는 거, 이런 부분을 배웠어서, 아침, 저녁으로
최대한 좀 긍정적인 거, 뭐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읽거나 뭐 이런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특히 그 잠자고 일어났을 때 그 무의식 상태에서 되게 뭐 그런 훈련들을 좀 하려고 했죠. 근데 제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는 건데, 여기서 역효과 법칙을 읽으면서 순간 혼돈이 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무의식을, 아니, 긍정하고는 오히려 바라면 바랄수록 안 된다는 건가? 근데 이제 그게 바라는 것과 좀 제가 이걸 읽어가면서, 어, 우리가 무의식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말하는 것과 그냥 무턱대고 그걸 바라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야기를 우리가 무의식에 이렇게 될 것을 상상하고 그렇게 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각화하고 뭐 그러한 내용 그런 것은 괜찮은데 내가 남들 비교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뭐 나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있지? 나는 행복해야지. 나는 행복해야지. 행복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생각에서 행복이라는 건 남들 보기에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남들이 뭐 좋은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부분들 뭐 명품 뭐 이런 거 사서 올리고 뭐 화목한 부분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보고 우리가 행복해야지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바로 이 후자죠. 어, 사랑받기를 열망하고 더 행복하고 싶고 더 무언가를 원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않는데 무엇을 더 된다고 그걸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랑받는다고 느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이에서 이걸 지금 말하면서 좀 정리가 되는데 내 현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뭐 책임이 무엇이고, 뭐 이렇게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도 모르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거, 살아있는 것도 운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운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 아이들의 엄마인 것도 감사하고, 저는 아이의 엄마인 게 참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어, 또 저희 멘토님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운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유튜브나 뭐 이렇게 그냥 그 중간중간 힘들고 어려웠고 뭐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우리가 사는 거에서도 저는 이 안에 감사함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또 뭔가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새로운 감정들, 새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적응해가는 게 있지. 그냥 매 순간 제가 감사함이 있거든요. 그 감사함을 계속 기억하고 제 안에 기억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 되기까지는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그 감사함은 어디 깊숙한 곳에선 감사함이 있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함. 근데 제가 진짜 마음에서 말해서 행동에서는 그냥 감사함이 아니라 그 감사한 건 당연하고 그 이외에 없는 거를 자꾸 바래서
그거를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는 남들에 비교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남들이 있는 거를 부러워만 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리고 나 자신은 되게 자책하고 나는 좀 부족한 사람, 늘 부족한 사람인 거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무언가를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 남들처럼 계획형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음, 되게 그러니까 그런 플러스인 삶을 살고자 원했는데 그게 못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나는 결국엔 실패한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 근데 제가 정말 결혼해서 진짜로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나서 어 였을 때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영업을 해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원인이 저에게 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에 감사함이었구나. 오히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던 것도 내 선택이고 그 선택에 의해서 내가 또 희망이 같이 왔을 때, 아, 내가 다른 의사결정, 다른 행동을 하면 내가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과, 그런 게 되었을 때, 어, 감사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건강했고, 기존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었고, 그랬을 때 아이들과 막 자유롭게 보내고 제가 다니고 싶었던 데 다 다니면서도 행복한지 모르고 살았었는데 뭔가 더 플러스인 삶을 원했었고 플러스가 되어야지만 내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 상황에서 이 불행이라는 걸 지금 현재 나의 현실, 내가 빚을 투자를 해서 내가 이런 의사결정을 해서 이런 환경까지 와서 그랬을 때 그 힘듦이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들이 나에게 긍정으로 다가왔었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중간중간 불안함이 있고 내가 만약 여기서 포기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 스트레스와 그 아킬레스건 뭐 그런 힘듦이 오히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끈이 된 거죠. 오히려 그 불행이.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역효과 법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무리 많아도 내가 정말 무엇이 소중한 거고 무엇이 감사한 거고 근본적인 게 감사함으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엔 아무리 내가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다. 근데 제가 그 힘든 상황에서 그때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의 의사결정. 한 번도 그런 투자 같은 거 자체가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동기는 좋았죠. 우리 남편을 이제 그 경제적인 거에서 우리 가족을 그 남자의 어깨를 덜어주고자 하는 그 동기는 좋았어요. 하지만 동기가 좋다고 다 그 의사결정이 다 무마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으로 인한 저의 한 결정에서 제가 그 당시에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그때 당시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책을 보게 됐고 책 속에서 사람들이 힘든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놓았죠. 뭐 저희 가족들에게도 털어놨고 근데 아무도 다 문제는 지적하되 어 결국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한순간에 이미지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저의 인생이니까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책을 보게 되는 환경이 되었고, 그 환경에서 뭐 환경이 다고 해도 그 책을 안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지만 저는 뭐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근데 책을 보게 됐고 그 책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너무나 힘들었던 분들이 다 극복하고 저는 건강했는데 그분은 건강조차도 안 좋았는데 그걸 이겨내고 정말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끝없는 추구라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너무나 책 자체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때 그 달콤함을 알았고 그 위로를 알았고 내가 어디 가서도 풀지 못했던 부분을 여기에서 그나마 희망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계기로 그렇게 하다가 책을 계속 보게 됐고 또 우연찮게 이제 면접 보는 데서 책 소개를 해줬는데 그때 멘트가 죄다라는 책을 그 안대장 책을 추천받아서 그 책을 읽다가 그 끝없는 추구는 외국인이고 언어도 되지 않아서 만나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여기는 한국 사람이었고 그리고 뭔가 프로그램이 있는 거가 있어서 이제 이분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를 신청해서 듣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또 그 멘트가 죄다라는 책 전에 또 일본인이 쓴 책 제목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고해 교육을 들어라. 뭐 여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다 연결이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처음으로 제가 진짜 고가에 투자를 해야 됐던 거가 그때였어요. 그게 첫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 교육을 시작으로 그 교육을 처음으로 저에게 큰 돈을 투자를 해서 듣는데 정말 새로운 환경이었고 이렇게 교육을 들으면서 또 투자를 또 빚이 있는 상황에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빚을 내서 또 투자를 했는데 또 거기서 너무 포기하고 싶었고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고가의 교육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환경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환경이 제가 만약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을 교육을 들었다? 그러면 저는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뭐 그냥 좋은 경험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어,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월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거. 그걸 시작으로 제가 한 1년을 버텼어요. 정말 그 안에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남편에게도 모르게 또 빚을 내서 또 교육을 들었던 거라 그 교육비라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다가 더 또 교육을 투자해서 박세니 원장님 교육을 들었죠. 근데 거기서도 근데 그 안에서 막 제가 그거 교육을 투자해서 뭐 몇 억을 바로 벌었어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육을 듣고 나니까 무의식 메타인지 정말 제가 모르고 살았고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왜 힘들게 살았는지를 알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육비가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엔 제가 알게 된 거죠. 아무리 제가 그동안 플러스의 삶을 살려고, 사실 플러스인 삶을 살려고 그렇게 교육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만족하고 되게 가난하지 않고 여유 있게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인 삶을 결과를 원하죠. 근데 결과를 가기 위해선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제거가 먼저다라는 걸 어느 누구도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또 뭐 만약에 제거가 필요하다는 걸 알더라도 그걸 못하는 이유가 결과는 원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아무도 누가 그렇게 원하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저는 오히려 저에게 다가왔던 그 불행이 결국에 지금의 제가 있게 되는 거고 지금에서도 뭐 감정 상태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중간에 뭐 제가 의심 안 하겠어요. 아, 진짜 내가 정말 이 모든 빚을 다 없애고 정말 진정한 자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 의심해요. 의심 안 하지 않아요. 그런 의심 속에서 이 매 순간 상황 속에서 제 멘토님과 1대1 교육, 그 다음에 비파리 듣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뛰어가면서 그 안에서 저는 진짜 자그마한 도미노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 있,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저를 보니까 아이승환 대표님이 큰 덩어리들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집중해야 되는 건 콜드콜과 유튜브예요. 근데 콜드콜과 유튜브만 하면서 돈만 쫓는 게 아니라 돈만 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덩어리를 주는 과정에서 제가 이 안에서 그 큰 덩어리를 듣고 공감하고 창의력 있게 생각은 하되 저는 다시 또 돌아와야 되더라고요. 콜드콜과 유튜브로. 근데 저는 이 안에서도요, 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혼돈이 됐고, 그 안에서 다시 진짜 그 제거가 진짜 싹 다 제거가 아니라, 제가 우선은 쫓는 건 원싱이었어요. 경제적인 거를 찾아가면서 그 외에 부수적인 거여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제가 경제적인 부분이 아닌 그 피파리에서 듣는 거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제가 그 포지션 위치를 좀 잘못 잡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되게 좀 지루하게만 느껴졌고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되게 뭔가 연결을 못 시키고 내가 코앞에서 하나씩 해놔야 되는 그 도미노를 이렇게 건너무려고 했던 것 같고요.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또 추가하는 거에만 제가 그 시스템대로 움직였구나. 근데 우리는 제거가 먼저인데, 제거를 먼저 하고 그 안에서 집중해서 해야 되면서 콜드콜과 그리고 상담 기술도 뭐 6단계 법칙을 알았다고 한들 제가 이론을 안 거지 진짜로 제가 그 하나하나의 디테일과 이런 것이 단박에 되는 게 아닌데 거기에서 이게 더 그러니까 플러스는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디테일은 쌓아가야 되는데 이게 제거와 플러스가 되게 미묘하게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기 전에 하나 영상을 더 찍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좀 깨달아져서 영상을 남기고 제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플러스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플러스인 삶으로 계속 가다가 이거는 저희 그 주화영 대표님이 피파리 때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랑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우리가 플러스인 삶을 살면서 그 플러스라는 건 새로운 경험들을 도전적으로 살아보는 거죠. 창의력이 있게. 그러다가 제거를 해야 돼요. 그걸 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에게 되는 거, 아이스강 대표님처럼 아이스강 대표님이 한 14년, 15년간 여러 경험에서 되는 방법만 남기고 아닌 걸 다 제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저 또한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는 자꾸 그 뭔가 새로운 것을 들어오는 걸 막아가면서 그 한도 내에서 또 그러니까 원하는 건 잔뜩 들여오되 그 안에서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험해봐야 되는 거에서 남겨야 되는 거,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적절하게 잘 못한다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적용해야 될 거에선 플러스를 적용해야 될 거에서는 아예 막 차단해버리고 이렇게 제거해야 될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 교육을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했던 부분 이게 저와의 싸움이고 진짜 전부를 주시는 거에선 그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또 제거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 제거의 아픔을 제가 견뎌내고 용기를 내야 되고 이게 진짜 이해되시는 분들은 진짜 지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마이너스가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 그 원하는 거를 반드시 이루고자 한다? 저는 그래서 계속 자신에게 투자하셔라. 책을 정말 미친 듯이 읽어보시던지. 그러려면 기존에 뭐 게임을 하던 드라마를 하던 그런 시간들을 없애야겠죠. 주변 사람들과 술 마시는 시간들, 내가 지금 좋고 위로가 되는 시간들을 딱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가 나오지 못해요. 그걸 제거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책을 보시거나 저처럼 처음부터 교육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자질구리한 교육은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자질구리한 교육도 투자는 해봤지만 정말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정말 이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거기에선 플러스 책 안 보던 시간을 플러스를 해야 되고 그 대신에 내가 이 시간을 확보하려면 제거해야겠죠. 내 기존의 생활 패턴에서 제거하셔야 돼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걸 해보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만약에 뭐 사회생활 하는 게 바빠요? 인간관계 하는 거 어려워요? 그럼 인간관계 관련된 책을 먼저 보세요. 되게 달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돈 500만 원을 더 벌고 싶어요? 아니면 소비를 줄이고 싶은데 소비를 줄일 수 없어요?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관련돼서 책을 사시던 책 사는 게 아깝거나 책 사는 돈이 없으면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단계 한 가지 하나씩 해보셔야지.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고자 무언가를 하려면 내 시간부터 마이너스를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무언가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에서 있고 돈적인 거에서도 내가 만약에 책 사는데 돈을 쓴다면 다른 뭐 화장품 사는 거를 안 하는 거죠. 하나를 얻는 게 있다면 잃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다 하고 이것까지 할 수는 없다. 그러려면 엄청 억만장자가 되면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억만장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기존에 있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제한된 뭐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고 하면 퇴근하고 나서의 그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돈 쓰는 거에서 내가 기존에 꽉 찬 지출에서 뭐 카드도 없애고 뭐 이렇게 하나씩 시도해 보면서 결국엔 내가 평상시 살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은 배워야 돼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찾다 보면 그런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그런 교육을 찾으러 다닐 거고요. 그런 책을 찾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멘토를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걸 듣는 분들 입장에선 갑자기 멘토를 만나라고 뻥칠 것 같아요. 어벙벙. 그래서 멘토를 어떻게 찾는 건데? 어, 그 나한테 책 2만 원, 3만 원도 못 쓴 사람이 갑자기 막 100만 원짜리를 들으라고 한다? 어느 누가 듣겠어요? 듣고는 싶어도 앞단계 하나를 못 하겠죠. 제가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결국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부터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경 끄기의 기술. 이 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이에요. 그냥 읽으면 되게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도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읽고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2번, 3번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3번 읽어도 안 되면 4번, 5번, 6번. 그러면 진짜 가성비 갑이겠죠. 여기 있는 책 속에 내가 한 가지라도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면 얼마나 값진 돈을 썼고 값진 시간을 썼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인생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자꾸 단순해지고 싶어서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렇게 싸워 나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선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멘토를 만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돈 만드는 건 사실상 어, 굉장히 쉬워요. 저는 빚이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그리고 내가 그 구매 결정력이 판매 결정력이라고 내가 구매한 만큼 저는 1,000만 원, 2천만 원, 뭐 2,500만 원 교육에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으면 이 돈을 쓰는 거구나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불경기일 때도 부동산 시장 안 좋았을 때도 10억짜리, 12억짜리 오피스텔을 계약을 계속 했었던 이유가 이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승환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거든요. 구매 결정력이 고 판매 결정력이다. 구매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판매를 그만큼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가치에 따라서 그 돈도 쓸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근데 작은 거에 돈을 잘 못 쓰는 사람은 그 돈 쓰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돈을 못 쓰니까 상대방도 그거를 못 쓸 거라고 생각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돈을 써 버릇해서 돈을 작은 거에 못 쓰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다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큰 돈을 써버릇해야, 그리고 가치 있는 게 써서 사용을 해봐야 그만큼 나도 판매를 할 때 그렇게 잘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런 설명을 이렇게 또 아이스한 대표님이 연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역효과의 법칙. 우리가 나 자신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조건 플러스인 삶은 바라는 거에 플러스가 아니라, 바라는 건 당연히 될 거다라는 걸 믿고 가야 되는 걸 무의식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배워야 되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감사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정말 운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냥 기존에 있는 지금의 이 상황들을 그냥 불행을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경험을 원하는 건 부정적인 거고요.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는 건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경험만,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것만 원하면 부정적인 마음이 된다. 이게 제가 앞부분에
그 무의식에 대한 그 명상하고 다른 거네요.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경험이에요. 긍정적인 경험을 원하는 거. 우리가 행복해지는 마음, 감정, 뭐 행복한 행동, 경험을 느끼는 거. 내가 뭐 칭찬만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것만 바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들을 수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래요. 그냥 어차피 있는 일이고 괜찮아. 이렇게 넘기는 때, 그리고 내가 왜 이 상황이 왔는지, 제가 왜 1억을 투자하고 나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난 순간 편안해졌고, 그 다음 내가 이거를 이겨내야 되고, 그 누군가는 이겨냈구나. 그 희망을 봤을 때,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긍정이 보였거든요. 그런 희망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서 초반에 좀 이해를 못했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경험을 원하는 거는 no, no, no다. 그게 불행을 우리가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들이 좋아 보이는 거가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받은, 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는 더 어렵습니다. 제가 1억 6천만 원 벌어봤을 때도 이걸 느꼈다면 나중에 10억, 100억, 그럼 더 얼마나 많은 유혹과 그런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 관리도 아무나 이제 사귈 수 없게 되죠. 그때 당시는 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또 그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셀프 피드백, 그런 것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가까이 있고, 내 아이들 건강하고, 내 아이가 건강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감사함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듦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힘듦이 아니다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걸 알고 이것만 훈련하면서 살아도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사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건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제가 교육에 투자했고 제가 끊임없이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찾다 보면 결국엔 만나게 돼 있어요.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거는 진짜 고전이고 진리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